자, 이번 시간에는 의제 매입세의 공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속 서류 중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부속 명세서 완의 이쪽 파트에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될 텐데 부가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단계에서 잘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이 이쪽으로 끌어와지는 그런 상황이다.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제대로 입력만 제대로 하면 부속 서류들 혹은 신고서까지 쫙 연계해서 그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잡힐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자, 369페이지에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 관련된 내용들 우선 살펴보도록 하죠. 의제 매입세 공제다라고 하면 매입세액은인데 의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매입세 공제는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세금 계산서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 세금 계산서는 아니지만 세금 계산서처럼 취급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지출분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죠. 신용카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죠? 플러스 매입세액으로 거래징수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매입세액으로 거래징수 당한 것처럼 처리를 하는 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10%만큼 거래징수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면세 사업자가 끼는 바람에 그 면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환수 효과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서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을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음식점을 예를 많이 들게 합니다. 음식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음식업이라는 용역이 과세 사업이죠. 과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 품목인 식자재, 쌀, 정육 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걸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죠. 그러한 면세 효과를 음식점이라는 과세 사업을 통해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면세 사업자에게 그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그 효과를 사라지게 만드는 환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일정 정도 완화시켜 주자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도입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적용 요건을 보면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죠. 음식점은 과세 사업자입니다. 겸용사업자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 등을 과세되는 재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거다. 그죠? 음식점을 들면 면세 품목인 쌀, 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과세 사업인 음식점 용역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면세 농산물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이게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 구입 가액 곱하기 공제율이겠죠. 공제율은 굉장히 그 다음 페이지인 3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종,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102분의 2부터 109분의 9까지 다양하게 공제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제 시기, 예정 신고 때도 적용을 합니다. 확정 신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손세 공제는 확정 신고 때만 적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는 확정 신고 때 한도 계산을 하는 거는 확정 신고 때만 한도 계산을 한다. 이렇게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이 경우에 또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추징을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을 해서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공제받았던 의제 매입세액을 토해내는 추징 사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370페이지 그 공제율들 일반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그 과세 유흥 장소냐 아니면은 일반 개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과표 2억 원이다. 과표 2억 원이라는 거는 이제 연으로 따지면 사업 기준이 되겠죠. 109분의 9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법인이다라고 하면 106분의 6을 적용을 하겠죠. 법인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4분의 4, 그 외에는 102분의 2. 수업 목적으로 이걸 뭐 외워야 되나 싶기도 한데 좀 귀찮은 부분이기는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밑에 있는 박스를 보면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 한도 적용은 확정 신고할 때만 기재한다. 확정 신고할 때만 그 공제 한도를 적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표 기준으로 해서 법인이냐 개인을 나누고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를 계속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25년까지 계속 공제 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인데 25년으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냐 기타 음식점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이 매출액의 수준에 따라서 매출액 기준 과세 표준에 따라서 한도를 75%, 70%, 6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이거를 실무할 때는 외울 필요는 없죠. 우리가 선택만 잘 하면 됩니다. 그죠? 부가세 그 신고 부속 서류 중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할 때 좀 이따가 사례를 공부를 하겠지만 한도의 계산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73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사용법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어떻게 불러올 거냐.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어떻게 입력할 거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의제료 자동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그죠?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이 의제료를 의제 재활용 이쪽을 선택을 해서 분계 자체를 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입력을 하고 적요에서 적요 6번을 선택을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으로 그 기재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불러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 연습을 통해서 한번 그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5페이지를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계산서 매입 내역을 보니까 6월 30일자로 1조 수산에서 수산물 2조 농산에서 농산물 3조 농산물 이런 그 면세 농산물 등을 농축수임산물을 구입을 한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받는 그러한 회사다. 법인 음식점의 경우에는 원래는 106분의 6을 적용을 하죠. 그죠? 106분의 6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8분의 8을 그냥 적용을 하도록 가정을 했네요. 자, 여튼 이런 경우에 자, 6월 30일자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세 계산서죠. 면세 계산서 수산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얼마? 80,519,000. 이거는 1조 수산이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죠? 등록이 돼 있고 전자계산서라고 할게요. 혼합으로 상품, 그죠? 상품 구입한 거고 대변에 251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그 상품 구입한 거 여기에 의제 매입세 공제 이거를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동일한 날짜로 면세 농산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 2천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2조 농산에서 구입을 했네요. 그리고 상품 구입했고 251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우선 전표 입력을 먼저 다 해보겠습니다. 농산물 1,650만 원, 3조 유통이네요. 여기에서 입력을 해보고 그러면 이거는 그 부가세 입력 단계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단계에서 적요의 코드를 걸어서 반영을 하도록 한 거고요. 만약에 이 두 번째 거는 의제류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재활용, 의제 매입, 그 다음에 공제율은 108분의 8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의제 설정된 게 표시가 되죠. 그죠? 그러면 부가세 이만큼 매입세 공제 받게끔 프로그램이 알아서 회계 처리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의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의제 재활용 설정을 해서 의제 매입 확인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회계 처리가 되죠. 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죠? 이 의제 재활용 설정을 해버리면 그 적요 코드에 그 의제 매입세 공제 반영분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상품을 대기하고,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둘 중에 하나로 입력을 하면 부가세 부속 서류인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불러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불러오려면 아까처럼 메인 매출 전표에 이 사전 작업을 하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렇게 불러왔고 전표들을 불러왔고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102분의 2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직접 입력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법인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108분의 8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108분의 8로 하는 걸로 가정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8분의 8로 바꿔 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870만 원 돈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불러오기 탭이 있어요. 클릭하면 되는데 그 한도 계산을 함에 있어서 예정 신고
확정 신고문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과표 기록이 매입 매출 전표 기왕에 신고된 게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불러오기를 하면 신고한 데이터들이 불러와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사례 문제에서는 375페이지에 있는 그 4월, 6월 음식 매출액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죠? 제시를 해줬으니까 예정 신고분 매출은 없고 확정 신고분만 여기에 기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225, 225, 000, 000 이런 식으로 한도율이 자동 설정이 될 거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50%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면은 75%, 70%, 65% 이게 나오겠죠. 그죠? 음식점 같은 경우. 그러면 매입 한도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 382페이지까지 그런 내용들이 쭉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 부분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적용에서 반영을 했잖아요. 이 그 두 번째 2조, 3조 같은 경우는 그 회계 처리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 처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추가적으로 하는 회계 처리 이게 382페이지에 부가세 대급금, 그죠?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대급금 이 부분만 있는 거죠. 8,051만 9천 원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이 부분만 그러면 얼마예요? 의제 매입세액이 596만 4천 이 분계만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833, 333은 전체를 지금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적용 코드로 적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한 그 결과를 전제로 하고 회계 처리를 833, 333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이 두 가지는 기왕에 분계를 했잖아요. 의제 재활용 설정을 해서, 그죠? 이 설정을 해서 입력 단계부터. 근데 기왕에 했으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이 부분만 1조 수산에서 매입한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회계 처리를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상품 이건 상품으로 했으니까 대기하는 없애는 그러한 회계 처리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서를 불러오게 되면 04, 01, 06, 30 해서 확정 신고 불러오게 되면 새로 불러오겠죠. 그죠? 그러면 의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의제 매입세액이 불러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까지 한번 작성을 했고요. 383페이지에 있는 그 팁에 보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하는 거는 확정 신고 때 한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